다음은 이제 통신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구조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와 같은 구조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CPU에서 이 IO 스캐닝 컨피그레이션을 할 거고, 이 슬레이브 19168인데 잘못 적혀 있네요. 19168 10.3번에 이 슬래브의 MW0번부터 9번까지의 데이터의 값을 쓰고 다시 읽어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실제 이 프로그램을 먼저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한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PLC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모드를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이 모드를 바꾸면 새로 빌드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네, 빌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빌트라고 뜹니다. 이 빌트가 의미하는 게 컴파일이 완료됐다는 의미고요. 현재 지금 제가 제 거 노트북하고 실제 PLC에 USB하고 이더넷을 모두 연결했습니다. USB를 보시면 이와 같이 PLC USB 드라이버라고 올라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없어지죠. 또한 네트워크 설정 쪽에 가보면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USB 케이블 연결한 겁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렇게 이와 같이 PSX M580 커넥션이라고 네트워크가 하나 올라옵니다. 해당 통신 드라이버는 아직 안 올라왔네요. 여기에 이제 USB라고 통신 드라이버도 올라와야 되고요. 네, 이와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하실 게 이렇게 M580 통신 커넥션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속성 들어가셔서 어드레스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 USB는 90.00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 IP를 90.002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 설정은 완료됐으니 실제로 연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셋 어드레스 들어가셔서 USB를 하는 경우 실제 스탠다드 모드이기 때문에 PC 쪽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USB 메디아는 USB, 어드레스는 SYS로 치시고 테스트 커넥션 해보시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성공적으로 연결됐어요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어드레스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PLC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야죠. 다운로드를 한 후에 실행까지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전송을 시작합니다. 계속 하죠. 전송이 완료되면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PLC가 동작 중인데 이중화 CPU이기 때문에 지금 웨이트 상태네요. 조금 있으면 프라이머리로 바뀔 거고, 프라이머리로 바뀌면 실제로 로직 수행을 합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 걸 거고요. 다음은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프로그램. 통신 프로그램은 아까 IO 스캐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 DTM 브라우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DTM 브라우저에 CPU를 선택하신 다음에 일단 디스커넥트를 하고 애드 하신 다음에 모드버스 디바이스를 추가해 줍니다. 이 해당 모드버스 디바이스가 19168 10.3으로 잡혔나요? 네. CPU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해당 디바이스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해주는데, 네, 해당 디바이스에 대해서요. 여기서 리퀘스트 세팅에 들어가신 다음에 애드 리퀘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애드 리퀘스트를 해주시는데 아까 100mm 한 번씩 100mm 한 번씩 요청할 거고요. 이 %MW 0번부터 10개 데이터를 읽어올 거고, 쓰는 것은 MW 0번부터 10개에다가 데이터를 쓸 거예요. 이 아이템에 가보면 방금 입력과 출력을 각각 10개 워드씩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define 아이템에서 방금 얘 타입이 바이트가 아닌 인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입력이기 때문에 read 블록이라고 할까요? r 블록 언더바 라고 하면 리드 블록이 지금 0번부터 9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도 같은 방법으로 W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성을 하면 라이트 블록 0번부터 9번까지 설정이 됩니다. 다음은 빌드를 하고 네, 빌드가 됐죠. 지금 현재 USB 설정이 되어 있고요. USB로 PLC에 연결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스탑 상태에서 스타트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이 CPU가 이중화 CPU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중화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고, 잠시 후에 프라이머리로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시뮬레이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거 PC가 IP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 거 PC는 19168 10.3으로 되어 있고
10.3 이내가 이와 같이 슬레이브로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는지 핑으로 CPU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응답 옵니다. 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PLC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테이블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 버스라고 해놨던데 이와 같고요. 네, 통신이 되면 이와 같이 올라올 거고, 지금 이쪽 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리드 블럭, 라이트 블럭인데 제가 모디피케이션 했더니 라이트 블럭만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해서 값을 이와 같이 통신이 바로 됩니다. 이게 지금 IO 스캐닝이에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짜서 여기에다 이어서 짤까요,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0번부터 m15번까지의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을 설정하는 addm이라는 펑션이 있고요. 다음은 read바라는 읽는 펑션, 데이터를 읽는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addm의 입력에는 먼저 렉 넘버, 슬롯 넘버, 채널 넘버가 들어가는데 CPU에 있는 이더넷 포트를 이용할 때는 0.0.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브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192.168.10.3 중괄호 닫고 다운표 이와 같이 해주는 거고요. 이제 상대방 통신 설정은 완료됐고 오브젝트는 %m을 읽어올 거고 %m 0번부터 20개였나요? 20개를 읽어볼까요? 읽어온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하냐? read 데이터라는 int 어레이로 2개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cast라고 int 어레이 4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 같은 경우는 int 어레이 4개 잡히는데 이 세 번째의 값이 타임아웃 밸류입니다. 타임아웃 밸류. 그래서 값이 들어가지 않으면 리퀘스트를 했을 때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다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1, 1이 의미하는 게 100ml를 의미하는 거고 2가 200ml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한번 200ml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와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에러가 발생했어요. 이 에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수정된 부분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는 디스커넥트를 하시고 툴스에 프로젝트 세팅 가면 베리어블에 allow dynamic array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다시 빌드한 다음에 다시 풀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방금 프로젝트 설정에서 이 프로젝트 세팅에서 무언가를 바꾸면 대부분의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빌드를 새로 한 다음에 CPU를 세우고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설정 값들입니다. 제대로 읽고 있다면 아마 값이 이와 같이 올라오네요. 이와 같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비트는 아마도 아이고, 제가 카운팅을 잘못했네요. 얘가 되겠네요. 네. 네,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상당히 느린 것 같죠? 아마도 CPU 스캔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네요. CPU 스캔을 확인하시려면 CPU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창에 타스크를 보시면 되는데 현재 프리어딕으로 100ms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린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맥시멈 듀레이션이 3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정을 한 5mm 정도로 제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통신도 아주 빨라질 거예요. 네, 올라가는 게 다르죠. 그리고 업데이트 되는 것도 아까보다 훨씬 빨리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통신은 스캔 타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스캔 타임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타임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일단 조정만 했지 영구적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운로드를 하면 스캔 타임이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스캔 타임 같은 경우는 이 타스크에서 프로퍼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조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10mm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미는 10mm 주기로 스캔을 하는 거고 250mm 동안 한 스캔이 끝나지 않으면 시스템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캔 타임을 바꿨을 때도 오프라인에서 빌드를 한 다음에 새로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죠. 아까와는 달리.
지금 이와 같이 IO 스캐닝을 이용한 데이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지금 리드 펑션을 이용해서 리드바라는 펑션 블럭을 이용해서 지금 슬랩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런 펑션,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